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라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어떤 추가 제보가 또 있습니까? 제보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 불공정한 이 케이스, 엄마 찬스를 써서, 젊은이들이 이 똑같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50 며칠간이나 병가 연가를 내고 한 이런 일에 붕괴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보 중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병과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필 문제됐던 요 해에만 없어졌어. 서류 자체가 만들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 것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누군가가 그걸 일부러 삭제했다, 파기했다.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왜 매년 있는 것이 그 해만 딱 없냐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결정적 제보가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그 해에만 없어졌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누군가가 파기했다.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결정적 제보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뭔 소리죠? 결정적 제보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결정적 제보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다는 겁니까? 또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그 해에만 없어졌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누군가가 파기한 걸로 추측된다. 누가요? 누가 국방부 문서보관소에 들어가 2017년 당시 추장관 아들 관련 서류만 정확하게 파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아니면 말고식 보도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보도 맞습니다.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사실로 확인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냥 소설 쓰고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적폐들이 이 정도였나 싶어 소름마저 돋습니다. 주 대표가 말한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 출처를 밝히고 말하면 됩니다. 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는 건가요? 계속 같은 뉴스만 알려드리자니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오늘은 추장관 아들과 관련된 뉴스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뭐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논란과 의혹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에요. 정말 많은 검사들이, 전 현재 검사들이 구속되는 등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지금까지 수사의 성역이었던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걸려올 것이라도 전 좀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물고기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파격적인 법무부의 추가 인사인데요. 임 부장검사는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공개 발언을 하는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향후 조직 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오는 14일자로 대검 감찰연구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훈 대검 검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당황하게 된 건 누굴까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을 이분. 사법구시 구수의 신화 윤석열이겠죠.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방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수남 전 검찰청장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최근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두고 난세에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검찰연구관은 청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 업무를 하라고 내보내는 건 이례적이라며 어떻게 보면 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는 또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굳이 한 명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인사 반발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떳떳한 인사라면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다른 검사도 인사 시즌이 지난 상황에서 대검 연구관을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며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검찰 조직을 개혁의 대상으로 비판해온 임 부장검사가 공평한 감찰 업무를 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청장 턱밑으로 집어넣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의 한 수인 겁니다. 그걸 몰라서 묻고 있나요? 제가 알려드렸으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해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국힘당에 황당 인사가 있었습니다. 국힘당다운 인사여서 황당하다는 표현이 무색한데요.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에 주목받은 김혜령 전 경기방송 기자가 국힘당 대변인단에 합류한 겁니다. 국힘당은 현재 원내에서 대변인직을 맡길 인사를 찾는 가운데 김근식 교수와 김혜령 전 기자가 후보군 중 우선순위에 올랐는데요. 김근식 교수는 고사를 했고 김 전 기자는 수락을 하면서 대변인단에 합류했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말로 봐서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데요. 과연 그의 아나무인식 스타일이 국힘당을 어떻게 대변할지 궁금하게 만듭니다.